안녕하세요. 온라인 극장을 설계하는 사람들을 기획한 스튜디오 그레이스 양은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3개월 동안 진행했었던 리서치의 마지막 렉처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극장을 개발하신 분들께서 어떻게 Nothing Theater를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렉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어, 두 분의 개발자님께서 어떻게 온라인 극장을 설계하셨는지 그 과정을 좀 보여주실 예정이시고, 오늘 그래서 윤경 작가님도 오늘 이제 처음 참여를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들도 계시고, 이제 또 공연을 보신 이제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저희 이거 극장 이제 어떻게 개발됐는지, 그리고 리서치 때 나눈 이야기들, 혹은 또 그것과 다르게 이제 설계된 지점들은 어떤지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선 쌤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실 것 같아요. 선생님 화면 공유 가능하니까요. 편하실 네네. 때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윤경 작가님께 이제 저희 처음 이제 오픈되었던 거였죠. 저희가 그 가운데에 신촌극장을 배경으로 한 온라인 가상 공간이 있고, 이제 지금은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뒷부분에는 당시에 28일, 29일, 27일부터 29일까지 라이브 하셨던 영상이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처음 시작하면은 들어가는 글 해서 이 공간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는 거죠. 확대를 할게요. 하면은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이런 이제 공간 소개문을 작가님께서 보내주셨고, 이런 랜덤 메시지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서 1인칭 시점에 몸이 신중극장 안에서 이 설계된 공간을 돌아다니고, 이 안에서 쪽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면은 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고, 이 쪽지를 수정하려면 가까이 있어야겠다. 들어서 뭔가 뭐 수정,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 쪽지 히스토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쪽지를 들고 나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원하는 공간에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는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진과 동영상들이 이 공간에 배치되어 있고, 보시면은 상단에 이제 지금은 지금 약간 재생이 멈춰 있네요. 라이브 영상 하셨던 거를, 라이브 공연하셨던 걸 상단 천장에 이렇게 배치를 해두고 이게 재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 과부하가 됐나? 약간 멈춰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당시에 이제 같이 라이브 음악 퍼포먼스를 하셨던 거를 이제 여기에서 또 재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벽을 클릭하면 재생이 됩니다. 음악이 재생이 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음악 소리가 나오네요. 이 공간은 신촌극장 도면을 보고 만든 거고요. 딱 도면을 보고 만들었을 때 보니까 약간 체험이라고 할까요? 여기 공간을 움직일 때 좀 어색한 면이 있어서 좀 수정을 했어요. 뭐 크기를 좀 가로를 넓게 키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실제 도면이랑 비슷하게 스케치를 하고 거기에서 가상 공간에 맞는 사이즈를 다시 구현을 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뭔가 벽지 같은 느낌도 약간의 그 생채기 같은 것들이 나 있는 걸 좀 보여주었고, 이 바깥 공간은 나갈 수는 없고요. 올라가서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됐습니다.
되게 개발 기간이 짧았어서 사실 아쉬운 점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쪽지 구현되는 부분도 뭔가 인터넷이랑 연결되다 보니까 좀 그 버그 같은 것도 되게 많았어서 좀 잡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에 100%가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아있고,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여기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지금은 이제 내려갔지만, 이후에 오신 분들은 이런 유튜브 영상 링크를 통해서 당시에 공연을 여기서 또 보실 수 있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처음에 로고를 지나고 있을 때 이렇게 나우 플레잉의 두 작가님의 포스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걸려서 여기 링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과정을 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윤경 작가님 기획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그때 제가 기획 문서로 정리를 해둔 건데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공간, 뭔가 신촌극장만한 사이즈고 신촌극장을 본따 만든 공간 이런 식으로 좀 기획이 됐었고 되게 세세한 뭔가 창문, 미닫이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 오브제 같은 것도 쪽지 오브제가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그리고 소리 오브제 그리고 사진 오브제들이 어떤 기능, 어떤 위치에 배치될 건지를 작가님이랑 쭉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관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신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뭐 둥둥 뜰 수 있는 점프력, 뭐 공간을 관망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넣어놨고, 스코어라는 그 쪽지 안에 쓰여질 내용을 나중에 주시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초반에 딱 이 공간에 진입을 했을 때 이 공간에 대한 소개, 튜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중에 추가 기획을 해서 넣어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문서로 먼저 작업을 했었어요. 먼저 작가님이랑 회의를 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 공간의 요소로 들어갈지 뭔가 그런 추상적 기획이 이런 뭔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작가님 기획과 실제 그게 기술이 구현되는 것을 되게 상세하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쪽지 안에 쪽지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쪽지가 어떻게 수정되어 되는지 뭐 역사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들이 어떻게 보여질지 이런 되게 상세한 뭔가 뭐라 그럴까요? 자료 구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한 내용인 거죠. 이런 식으로. 최근에 세계가 보인다 이런 식으로 그때 기획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촌극장 도면을 주셔서 신촌극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이런 그 신촌극장 쪽에서 그 스케치업 파일을 주시고 이런 극장 도면과 그 다음에 윤경 작가님께서 주신 이런 사진 실제 사진을 보고 그 공간을 만든 거죠. 이거는 이제 3D 모델링 작업은 제가 했고 이 안에 뭔가 벽지라던가 바닥이라던가 뭐 창문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신촌극장이랑 비슷하게 자료들을 좀 구해가지고 재료들을 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라이브에 관한 얘기였는데요. 이때 이제 뒤에 라이브 영상이 보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라이브 영상과 우리의 이 온라인 극장 화면이 어떻게 보이면 좋을까 해서 근데 이게 웹질이라는 온라인 안에 그 웹사이트 안에 3D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다루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 뭐 이 뒤에 나오는 유튜브 영상을 이 바깥으로 꺼낸다던가 그런 게 되게 좀 어려웠고 이 3D 테두리를 뭔가 제가 좌지우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뒤에 깔리는 동영상 조금 더 키운다면은 이런 느낌
그 실황이랑 가상 공간이랑 좀 병치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작가님이랑 생각했었고 뭐 이런 화면도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논의들이 오갔던 게 이제 12월 중순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동영상을 우리가 어떻게 배치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제가 이제 틈틈이 공유를 하려고 스샷들을 되게 많이 찍어놨거든요. 작가님이랑 저랑 이제 개발팀이랑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되게 많은 사진들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뭐 동영상이 바닥에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실제로 구현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될까 이러면서 조금 로딩이 걸리죠. 게임 엔진이라서 좀 무겁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바닥에 이런 식으로 사진 그 동영상이 움직였을 때 실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뭔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다양한 실험들을 했습니다. 이런 실험들을 공유를 했었고 이를 꺼야겠다. 그리고 동영상의 그 판 자체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동영상 안에 있는 사람을 막 루프를 줘가지고 움직임을 막 변형시켜 보기도 하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벗어나지 않게 다시 거꾸로 가는 이런 동영상 편집을 통해서 이런 효과 같은 것도 시도를 해보고 이런 확인 과정들을 계속 거쳤고 이제 22일 정도에는 이제 조금 더 이 동영상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해서 이런 가안들을 만들어 봤어요. 뭔가 신춘국장에 딱 앉았을 때 벽에 마치 뭔가 그 몸이 움직이는 듯한, 기어서 움직이는 듯한 이런 효과들. 그리고 그 판을 세웠을 때 이런 뭔가 유리 속에 뭔가 윈도우 속에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 동영상들을 내가 걸어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개발 기간이 촉박해가지고 오픈 전에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사진과 동영상을 이제 이런 A, B, C, D 벽을 기준으로 작가님이 주신 이런 그 그림을 활용해가지고 이 그림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될 것이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 이런 것들을 문서로 쭉 정리를 했었어요. 여러 장의 사진을 눕기를 땄다고 하죠. 이렇게 그 테두리가 딱 그 몸에 맞게 그리고 뒷부분은 투명이게 사진들을 다 만들어서 공간 안에 배치를 했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러한 동영상이 삽입됐던 거죠.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공간 안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띵야겠다. 사진을 넣었을 때 어떻게 3D 공간 안에 배치가 될까? 이런 것들을 또 기술적으로 구현을 해봤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양옆에서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럼 이런 식으로, 아이고, 배치를 해서 가면 되겠다.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작가님 28일, 이거 전에, 잠시만요. 이거 전에, 이러한 쪽지를 넣을 때 이제 이 글씨가 잘 들어가는지 테스트하고 이거 수정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과정들도 쭉 스샷을 찍어놨고요. 이런 걸 거쳐서 소리 조금 줄여서 실제 28일 화면인데요. 이렇게 가운데에는 이런 가상 공간을 볼 수가 있고 이때는 이제 트위치 링크를 외부로 뺐던 상태라서 이렇게 위에 트위치 링크를 안내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작가님의 그 퍼포먼스를 볼 수 있고 라이브 퍼포먼스를 됐다. 이런 식으로 이게 라이브를 하는 방법이 트위치와 유튜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방식으로 뭔가 웹사이트 내에서 유튜브 라이브와 그 온라인 극장, 신촌 극장을 이렇게 병치돼 보이는 게 가능한데 트위치는 또 그 트위치의 정책이 또 다르더라고요. 트위치는 보안 뭐 그런 게 되게 강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삽입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정책이 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작가님한테 그럼 유튜브 라이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도 드렸었고 근데 이제 유튜브 라이브의 그런 송신 같은 게 또 불안정해서 28일에는 이렇게 트위치를 했었고 그 다음 날에는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이렇게 삽입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다가 이제 이 전체 화면을 누르면 다시 이제 극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극장 안에서 스코어들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뒀고 이게 윤경 작가님 만들어진 부분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지량 작가님 얘기를 하자면은 11월 말에 이때 지량 작가님이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스케치업으로 공간의 도면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는 바다가 있고 한쪽에는 논밭이 있고 여기는 도시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영역을 찝어주셨고 자세히 가보면은 이제 과거에 전시하셨던 그때의 모습을 그려오셔서 여기 책상, 뭐 의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는 동영상이 삽입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의 뭔가 큰 그림을 그려서 공유를 했었고 제 책상 안에는 이런 오브제들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11월 말에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림이 될 수 있을까 뭐 바다랑 여기에 말한 논밭이나 이런 소스들을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12월 초에는 이제 이런 바다 3D 모델링을 여기에 넣으면은 뭔가 그 바다의 느낌이 잘 구현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때도 이런 막 바다 모델링들, 뭐 도시 모델링들, 뭐 논 모델링들, 산 모델링들, 하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들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런 에셋이라는 뭔가 이미 만들어진 소스들을 활용해서 여기에 넣어보고 괜찮은 것 같다. 여기에 그 분위기에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뭐 이런 바다를 구현해보고 도시를 구현해보고 이런 작업들이 쭉 진행됐어요. 그리고 3D 같은 경우도 이 작가님이 주신 이 모델링을 그대로 활용한 것도 있었고, 제가 이제 뭐 책상이나 이런 편지나 뭐 오리를 구해서 넣어둔 것도 있었고요. 이런 추가적인 모델링을 계속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까 윤경 작가님이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요소들이 들어갈 것인가를 문서화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정면 TV를 봤을 때는 어떤 영상이 나오고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고 어떤 글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각 구획마다 쭉 정리를 해놨고요. 서로 꼬이지 않게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했었고 이 위에 있는 책상 위에 있는 소품을 클릭했을 때 각각이 어떤 이미지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다 해놓고 안내, 처음에 이제 공간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안내가 나올지 이런 것들도 사진으로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명 같은 부분도 조명이 어떻게 보여질 건지 어떤 색깔로 될 건지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구현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하지만 이런 조명 같은 것도 좀 더해봤던 것이고 추가로 이제 그러면 눌렀을 때 어떤 화면이 나올 것이냐 막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좀 구조화되어 있어서 모델을 클릭했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오고 그 사진이 나오고 여기에는 뒤로 가기와 X 버튼이 있다. 이런 걸 약간 UX, UI 기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짜서 사람들이 어떤 버튼을 누르고 이것들이 어떤 구조로 쭉 진행이 될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전면 패널에는 어떤 것이 있고 글을 눌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글이 나오고 가이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뭔가 하나의 앱을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화면 위에 약간 가안으로서 이렇게 텍스트랑 이미지 같은 거 넣어놓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뭔가 PPT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런 프로토타입 툴을 이용해서 미리 만들어 보고 그 다음으로 기술을 구현하는 거라서 이러한 문서 작업들을 먼저 선행했던 것 같아요. 저는 쭉 선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령 작가님 작업에서는 되게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그 지점들이 다 다른데 여기에서 보이는 하늘도 다른 것이 포인트였거든요. 여기 바다에는 뭔가 그 밝은 하늘이 보이고 논밭에는 석양이 보이고 도시에는 뭔가 흐릿한 그런 하늘이 보인다라는 그런 기획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할까? 왜냐면은 그동안 이제 뭔가 저도 뭔가 하늘을 만들어 보는 일이 있었지만 각각의 다른 하늘이 보이는 건 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하늘이라면 하나의 하늘이고 뭔가 하늘이라는 그 하나의 이미지가 이 가상 공간에 삥 둘러있는 그 파노라마처럼 삥 둘러있는 그런 느낌으로 구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 어떻게 하늘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그 유니티 안에는 하늘이 이렇게 육면체로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각각 육면체가 뭐 여기 그 X, Y, Z 좌표에 따라서 약간 그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걸 스카이박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스카이박스가 이 가상 공간에서의 하늘인데 그러면 이 각각의 면을 다른 하늘로 해볼까? 근데 이러면은 여기 선이 좀 이상해질 텐데 라고 일단은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결과물이 되게 희귀했죠.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게 너무 보여가지고 이 되게 기묘한 세계 같다. 이 세계는 진짜
삼각형의 뭔가 육면체가 하늘이 된 모습이 좀 이상해서 이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러면 저 사이의 경계를 좀 없앨 수 있을까 해서 뭔가 그 파노라마 사진을 쪼개가지고 육면체가 아니라 그러면 이 파노라마 사진이 삥 둘러 있는 걸로 해보자 했는데 이것도 되게 각이 졌었고 그러면 약간 같은 하늘을 이렇게 색을 좀 변주를 줘볼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되게 경계가 심해서 최종적으로는 약간 이 경계들을 흐리게 해서 이쪽이 이제 흐린 화면, 이쪽이 밝은 하늘, 그리고 이쪽이 석양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이미지를 그라데이션을 줘가지고 이렇게 좀 변화했던 게 최종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3D 모델링, 뭔가 이거는 커튼을 만들 때 했던 얘기인데, 커튼이 뭐 이런 색이면 괜찮을까?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도 했었고, 그리고 최종 들어갔을 때 이런 모습이 되겠다라는 것도 계속 주고받았었고요. 이어서 그 개발자님 더 보완해서 이야기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네. 일단 만드는데 사용했던 유니티 엔진이 요즘에 3D를 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게임도 많이 만들고 이런 3D 작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빌드를 걸어서 최종 결과물을 뽑을 때 웹GL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처음 도전을 해본 거였고요. 에디터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웹GL로 빌드를 하면은 얘가 이상하게 작동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거에 대한 이슈가 가장 컸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 선생님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첨언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드는 거에 대한 이슈는 크게 없었지만 웹GL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거에 좀 큰 의미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기술이라서 섣부르게 사용하지 않는 추세긴 하거든요. 유니티 엔진사에서도 100% 호환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테스트를 꼭 해보고 진행을 하라라는 그런 노티를 띄우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생각보다 결과물은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좀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웹GL이라는 거를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웹GL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유니티에서는 그 개발 언어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C샵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웹에서 이제 보여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 언어 자체가. 근데 이제 걔를 중간에 인터프리터나 다른 컴파일러를 통해서 브라우저, 이제 저희가 보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브라우저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코드를 변환을 해주는 그런 컴파일러들을 중간에 탑재를 해서 원래는 구동이 브라우저에서 안 되는 건데 브라우저에서 구동을 할 수 있게 장치를 만들어 둔 거죠. 그렇게 진행되는 기술이 웹GL이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 하나 해드릴게요. 약간 이런 네. 식으로 이거는 이제 다른 웹GL 예시인데 뭔가 이런 웹사이트 내에서 이런 막 3D가 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웹GL이라는 기술이고 이런 식으로 되게 사실 이런 게 불가능하죠. 원래는 2D고 여기 안에서 뭐 버튼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3D를 구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웹GL인데 그중에 이제 게임 엔진인 유니티가 이 웹GL로 임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게임 엔진을 통해서 앱을 만들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콘솔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이렇게 웹에 게임을 올리는 기능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은 이거를 이 유니티를 웹GL로 뽑아서 이렇게 웹사이트에 넣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상 온라인 극장에서의 3D가 구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실제로 웹에서 저런 3D를 구현하려면은 개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유니티에서 웹제일로 빌드를 함으로써 한 달 안에 굉장히 짧은 개발 기간 안에 구현이 가능하게 된 거였죠. 음, 네. 이번에 굉장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 기간이 이제 3개월이었었는데 3개월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각각 작가님들의 이제 그 작품을 주제로 해서 기획회의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개발자님을 섭외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서로가 이제 이게 웹상에서 어떻게 구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회의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처음에 뭐랄까요? 그 초반에 좀 더 시간을 들이면서 했었어야 햄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시간이 계속 타이트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하간 12월 31일까지 두 작품 이제 플랫폼 개발부터 두 작품을 발표를 하게 됐었고 그때까지 이제 작가님들과 개발자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리서치 잘 들으셨나요? 저희가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를 리서치 1, 2, 3 순서로 올리고 있는데요. 그 순서를 따라서 보시다 보면은 저희가 어떠한 흐름으로 리서치를 진행을 했는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의 감각에서 시작한 것은 오늘부로 가상의 감각, 가상의 신체에서의 온라인 극장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허윤경 안무가님과 차지량 작가님의 작업을 보시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프라인에서의 공간이 온라인에서 소스로 사용되거나 혹은 구현되거나 혹은 다른 감각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지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온라인에서 가질 수 있는 감각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정말 현실에는 없는 공간을 구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의 공간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다음 토론에서 그 부분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렉처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나싱 시어터는 더 다양한 담론과 그리고 렉처 그리고 작품을 가지고선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